그래서 트렌드를 읽는 습관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. 하나는 뭐냐면 매크로 트렌드, 뭐 마이크로 트렌드, 그 다음에 이 메가 트렌드. 여기 중에서는 처음에는 메가 트렌드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. 메가 트렌드는 한 10년 이상 되는 걸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해요. 메가 트렌드. 그래서 10년 있는 것들을 좀 멀게 봐서 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최소 10년은 내다봐야 돼요. 근데 너무 앞에 있는 거 당장 지금 중요한 것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경력이 꼬이고 그리고 아 내가 왜 이쪽에 와 있지? 막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놓쳤다 보니까 그냥 연봉만 쫓는 사람들이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자기의 갖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본심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돈을 쫓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요.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돈의 심리학이나 돈에 관련된 얘기도 그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에서도 얘기하잖아요. 돈을 쫓는 사람은 안 된다고.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? 거기서도 나오는 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, 바로 뭐냐면, 고급 스킬을 배워야 된대요, 고급 스킬. 남들이 잘 모르는 스킬, 배우기 어려운 스킬, 그것이 이제 고급 스킬이고요. 그리고 그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의 그 일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, 고급 스킬을 배운 걸 확장을 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라. 그러면 그때서부터 돈이 들어온다. 왜 그럼 고급 스킬이가 그것까지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. 제가 이게 트렌드만 배우는데 거의 한 15년 걸린 것 같아요, 지금. 그리고 제가 트렌드 전문가라 요즘에 이제 트렌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거의 그 수준이 15년 정도 공부하니까 거기까지 오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메가 트렌드를 어, 읽는 습관을 할 때 이슈 점검표라는 걸 만들어 보세요.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는 부분을 검색을 해도 이제 알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동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면 좋은데 유럽하고 미국하고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도 전 세계로 이게 빨리 퍼져요. 근데 너무 미국 쪽으로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미국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면 사실 뭘 놓치냐면 문화적인 트렌드나 좀 깊이 있는 트렌드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공부하실 때 10년 지속되는 그 하나의 경향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유엔의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요. 미래에 대한 보고서들 검색해 보거나 그러면 다 공개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를 보고 또 연구소나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라고 검색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또 영어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즘은 구글이 한 98%가 다 어떻게 됩니까? 다 번역을 해주죠.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도 내가 메가 트렌드를 충분히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소비자들의 행동 방향성이 예측될 수 있다. 그래서 채용 트렌드로 트렌드 스케치를 간단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여러분도 하나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. 뭐냐면 메가 트렌드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. 채용 트렌드 중에 메가 트렌드. 자,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. 우리 문소윤 선생님, 메가 트렌드 중에 아주 이 채용 트렌드하고 좀 관련된 것 중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? 음, 메가 트렌드 중에 결국은 요즘에 학생들한테는 이제 반영되는 이슈 주제적인 것들을 갖다가 탐구를 이제 해본다고 한다 그러면요. 어, 지금 여기 도표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에 대한 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친환경, 뭐 탄소 중립, 뭐 ESG에 대한 목표를 갖다가 세웠던 것들을 주제로 좀 설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. 맞아요. 그래서 그걸 친환경이라고 잡으셔도 되고, 또 뭐 그게 뭐 그런 부분들 키워드로 한번 잡아보는 거죠. 네, 요거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나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. 우리 김성희 선생님. 이 메가 트렌드를 하나 딱 잡아보면 뭐가 있을까요? 채용과 관련된 거.
저는 이제 전 젠더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성평등.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채용을 했을 때 그 채용 조건에서부터 그런 승진의 기회까지 다 어떤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그런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. 네, 박수 한번 주세요. 오,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. 트렌드에서 이 아까 얘기했지만 젠더 이슈 되게 중요한 거죠. 이게 양성평등, 이 평등도 그냥 뭐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이라고 해야지 훨씬 더 큰 부분을 될 것 같고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는 채용 트렌드에서는 ESG 이 트렌드하고도 굉장히 마이크로 트렌드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. ESG 중에 G가 바로 뭐냐면 여성 임원을 뽑거나 할 때 여성 몇 퍼센트는 해라라고 이렇게 투자가들이 ESG 지표에 그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도 양성평등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지배구조라고 하는데 그 지배구조에서도 여성이 조금이라도 이게 없으면 이 회사가 나중에 잘 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고 투자를 빼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고리를 이렇게 맥락이라고 하죠. 이렇게 연결해 볼수록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.